자, 쌤이 이거 모르고 전원 키를 눌러가지고 꺼졌네. 자,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지금 A가 1몰입니다. A가 1몰 있다고 가정할 때 A가 1몰 있을 때 B가 2몰 있었죠. 그죠? 질량이 A가 2g 있었고요. B가 8g씩이나 들어온 거고. 자, 요 분자량은요. 결국 n분의 w죠. 그래서 1분의 2대 2분의 8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대 4니까 1대 2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분자량의 B는 1대 2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몰 분율의 B는요. 전체는 3몰 있습니다. 3몰 중에 A는 1몰 있고요. B는 2몰 있다고 우리가 몰비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몰 분율은 XA는 얼마예요? 이제 3분의 1이고요. 이제 XB가 3분의 2입니다. 근데 지금 몰 분율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몰 분율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가 1대 2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혼합 후의 플라스크의 기체 밀도는 혼합 전의 5배이다. 우리가 밀도를 정의해 보면 부피분의 질량이 될 것이고, 지금 플라스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질량이 지금 2g에서 10g 된 거죠. 5배가 됐습니다. 그럼 부피도 마찬가지로 5배가 맞다. 그래도 맞습니다. 기체 문제의 감을 계속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저로 돌아오고, 뭐가 있냐, 이제 용해도 곡선이 있네요. 용해도 곡선. 용해도 곡선을 한번 보시고, 용해도 곡선은 우리가 또 한번 배운 겁니다. 지금 용해도가 뭐예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이게 용해도의 정의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자, 지금 용해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요.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었죠. 그죠?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었는데, 왼쪽 여기다가 작게 한 필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용해도 차이, 혼합물의 분리. 몇 개 배웠죠?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재결정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 결정이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거 재결정과 분별 결정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재결정과 분별 결정은 뭐냐? 이 재결정은요, 실제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보통 이제 불순물이 섞인 순수한 고체를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분별 결정은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분리하는 데 있어요. 분리하는 데. 그래서 보통 대상이 좀 다릅니다. 재결정은 어떻게 쓰냐? 첫 번째 대상은 불순물이 섞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요 순수한 고체만 분리할 때, 고체 혼합물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순물이 섞인 고체의 종류가 하나, 단일 고체. 보통 이제 천일염 이런 거 생각하면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을 얻는 것, 재결정을 통한 방법입니다. 분별 결정은 뭐냐면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요. 2가지 이상의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네, 대상이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도 다릅니다. 자, 목적은 재결정의 목적은요, 단일 고체를 분리해서 그 고체의 순도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분별 결정은 단순하게 두 물질의 성분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성분을 분리하는 데. 자, 용해도 차이가 되게 작은 거와 큰 거, 뭐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으니, 자, 이런 경우는 용해도 변화가 작고요. 자, 지금 이런 경우는 용해도 변화 엄청 크네요. 자, 요걸 분리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분별 결정이 방법이다.
이게 분배 결정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자, 재결정은 단일 고체의 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니 이렇게 써볼까요?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자, 참고로 용해도는요, 온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를 올리는 것도 있어요. 증발해서 재결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재결정은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발시켜서요, 온도를 높여서 증발시켜서 고체 결정만 분리하는 것도 있어요. 정제소금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고요. 예를 들어 봐봐, 온도가 용해도 변화에 따라서 낮은데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석출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요, 얘는 먼저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온도가 높은 물에 용해를 시킨 다음에 불순물들만 거름 종이를 거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게 주된 불순물일 거고, 자, 그걸 다시 불순물을 분리한 그 용액에서 증발만 시키면 용매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순수한 소금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도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니 설탕이 아니라 사탕수수에서 설탕 얻기. 자,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고체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배 결정,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큰 것과 작은 것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외우세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용해도 변화가 큰 것은 질산칼륨이 있습니다. 질산칼륨과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하나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붕산도 용해도 변화가 크죠. 붕산과 염화나트륨 이거 두 가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결정과 분별 결정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물의 분리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용해도의 특징, 고체와 기체 용해도의 특징 정리를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왼쪽에 일단은 고체부터 한번 볼까요? 고체와 제목은 기체의 용해도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그 중에서도 고체입니다. 고체는 혹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어떻습니까? 온도에 따라서 고체는요, 대체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죠. 용해도와 온도와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압력에는요, 압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압력에 영향이 없어요. 참고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는 용해도가 커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고요. 가끔씩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큰 것도 있어요. 예외는 한 가지만 외워둡시다. 예외는 반비례한 거죠. 온도에 따라서. 수산화 칼슘은 예외예요. 아시겠죠? 예외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체예요. 자, 기체는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반비례해요. 온도가 감소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액체가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봤으니 압력이 어때요? 압력에 비례한 거죠. 압력의 기체는 용해도가 비례합니다.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자, 그럼 그 밑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문제. 자, 연습 문제입니다. 용기를 두 개 그려보세요. 용기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고, 용기 두 개 그려보시고, 유리관을 하나 담을게요. 유리관을 하나 넣어보시고, 유리관에 탄산수를 채워보겠습니다. 탄산수.
자, 얘는 탄산수 A라고 할게요. 얘는 탄산수 B라고 할게요. 탄산수 A와 B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는요 얼음물이라고 할게요. 얼음물. 자, 오른쪽은 뜨거운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자, 문제는요. 첫 번째, 자, 용해도의 크기는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그리고 두 번째, 기포의 발생량은요. A가 많이, B가 많이. 누가 더 많이? 자, 용해도는 어떻죠?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기체는요. 기체니까. 자, 기포는 누가 더 많이 생겨요? 그죠? B가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생길수록 용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뭐라고 쓰시냐면 기포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포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자, 뭐죠? 기포 발생량을 줄이려면 용해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온도를 건드리지 않는 가정하에 압력을 건드리면 되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개로 막아야겠죠? 마개로 유리관을 막고 압력을 추가적으로 주입시켜 줍니다. 압력을 추가적으로 주입시킨다. 자,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겠죠. 용해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증기압력의 크기, 그 다음에 실른저 오른 내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자, 문제 21번 내려간 증기압력의 크기. 당연히 이 내려간 증기압력은 델타 P로 정해져 있습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을 배웠는데 라울의 법칙에 따라서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의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는 오른쪽에 하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퀴즈라고 써보시고 자, 퀴즈 1번입니다. 자, 액체를 하나 갖다 넣게요. 액체 A 30g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비휘발성 용질을요. 비휘발성 용질 B를 10g 갖다 놓겠습니다. 10g. 자, 여기서 얘가 분자량이 120이고요. 얘가 분자량이 40이라고 하겠습니다. 40. 자, 그리고 단 액체 A의 증기 압력은 25도씨에서 80토르다. 요 소르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이때 용액의 증기 압력은 얼마입니까?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잠깐 영상 멈추시고 자,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되셨나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용액의 증기압력 구하려면 우선은 증기압력 내림을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 자, 공식은 순수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로 하셔야 되는데 순수 용매 증기압력은 여기서 좋네요. 용매죠. 당연히 이제 비휘발성 용질이 B면 A가 뭐야? 이게 용매다, 용매. 그러면 얘가 80 소르가 되겠다. 그렇죠?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자, 지금 분자량 120, 액체의 30g. 얘가 몇 몰이에요? 얘가 4분의 1몰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몰이에요? 얘도 4분의 1몰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용질에 대한 비율은 전체 4분의 1몰과 4분의 1몰 하면 용액의 몰수가 되겠죠. 그 중에서 용질의 몰수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게 그래요. 4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구한 건 실제로 증기압력 내림을 구한 거고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그러니까 원래 80솔이었는데요. 80솔이었는데 여기서 얼마 빠진 거예요. 이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40솔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공식이었고, 자, 빠질 수 없는 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하셔야죠. 자, 끓는 점 오름 공식과 어는 점 내림 공식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자, 얘는 KB 값에 몰랄 오름 상수의 몰랄 농도라는 거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온화 효과까지 곱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KF에 몰랄 농도의 이온화 효과까지 곱해 주셨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온화 효과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퀴즈 2번을 하겠습니다. 2번. 자, 전해질이 있는데요. ABX라는 화합물의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거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면 A의 X의 양이온이 되고요. X가 양이온. 그 다음에 1가 음이온이 X개가 생깁니다. 자, 요 상황이야. 그래서 전해질 ABX가 있고 0.2몰을 물 200g에 녹이겠습니다. 200g에 녹인 용액의 자, 어는 점을 드릴게요. 어는 점이 마이너스 7.44도씨다. 자, 7.44도씨다. 자, 이때 x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단 물의 KF 값은 드릴게요. 1.86도씨 퍼 몰랄 농도다. 자, 잠깐 영상 멈추시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요 어는 점이 마이너스 7.44도씨면 그러니까 0도씨였는데요. 0도씨였는데 원래는 물의 어는 점이요 0도씨였는데요. 용액이 되면서 마이너스 7.44도씨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는 점 내림이요 7.44도씨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델타 T F의 공식이요 KF 곱하기 몰랄 농도 곱하기 이온화 효과였는데 이게 7.44도씨가 나온 겁니다. KF는 1.86도씨 퍼 몰랄 농도라고 주어졌고 몰랄 농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0.2몰 물 200g입니다. 물 1kg에는 1몰 들어있죠. 그럼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몰랄 농도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A가 이온화 효과라는 거였죠. 이온화 효과 곱해 주셨더니 7.44도씨가 나왔다. 지금 단위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따라서 A가 얼마죠? 4죠. 4. 그러니까 이온화 효과가 4다. 한 덩어리 넣었는데 입자 4개의 효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입자 4개의 효과. 그러면 X가 얼마입니까? A, B 3이 되어야 4개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A의 3가 양이온 하나와 그 다음에 1가 음이온 B가 3개 나온 겁니다. 얘가 하나고 얘가 3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X가 얼마다? X가 3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X가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유형이 총괄성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자, 삼투압은 간단하게 개념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투압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삼투압은 뭐였어요?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농도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버텨주는 힘, 이게 삼투압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삼투 현상은 뭐였냐? 이 삼투 현상은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고농도로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죠. 줄이기 위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게 삼투 현상이고 삼투 현상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농도 쪽에서 버텨주는 힘, 이게 삼투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투호프라는 사람이 삼투압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죠? CR 곱하기 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삼투압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몰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R이 기체 상수고요. T가 절대 온도입니다. 제가 절대 온도. 자,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은 하나 있는데요. 자, 파이는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리고 R 곱하기 T를 그대로 써볼게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몰수는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는 V분의 1 곱하기 M분의 W 곱하기 R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죠? 보통 출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만 좌변으로 넘기면 파이 곱하기 V분의 W 곱하기 R 곱하기 T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V분의 W가 부피분의 질량이니 밀도가 되겠고, 파이분의 D 곱하기 R 곱하기 T 이렇게 공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삼투압과의 관계에서 물어보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과학과학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들도 풀어봤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자,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